노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여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자녀와 함께 살면 마음은 든든할지 몰라도 갈등과 잔소리, 경제적인 부담이 따라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늘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생활 리듬의 차이 때문에 매일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TV를 보다가 산책을 나갔다가 늦게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전혀 다르다.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생기는 것이고, 혼자 있음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자유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혼자가 오히려 행복한 이유 7가지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노후의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앤드 공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한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늘 집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생활 리듬이 달라 작은 일로 부딪히고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받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웃음은 사라지고 늘 긴장된 하루를 보내야 했죠.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사실 노후에 가족과 함께 산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끊임없이 따라오지요. 반대로 혼자인 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물론 가끔은 고요한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자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주지요.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가 많았다면 사실 그건 혼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노후에는 혼자가 가장 행복한 이유 7가지. 이유 1. 진정한 자유와 자기 결정권. 노후에 혼자가 가장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진정한 자유와 자기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저녁 메뉴는 뭘로 할지, 여행은 어디로 갈지조차 늘 누군가와 상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혼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선택이 내 몫이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도 되고 삼시세끼를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든 정성껏 밥상을 차리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어르신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미뤘다가 혼자가 된 뒤에야 자유롭게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진짜 사는 것 같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사람 곁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가 주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지요. 노후의 행복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가 주는 자유는 바로 그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이유 2.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남.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TV 소리를 크게 틀었다고 잔소리를 듣고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하고 자녀와 손주를 돕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평생 살아온 생활 습관의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습관, 돈 쓰는 방식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지요. 왜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다를까? 라는 불만이 쌓이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집안일을 하고 내 생활 리듬에 맞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부부싸움으로 고생하다가 혼자가 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할 줄 알았는데 싸우지 않고 밥 먹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즉, 혼자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삶의 평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유 3. 경제적 통제권 강화.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결국 쓰는 건 내가 아니라 가족이네. 자녀와 함께 살거나 배우자와 생활비를 공유하다 보면 돈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누가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 과정에서 서운함과 불신이 쌓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 훨씬 단순해집니다. 내 연금, 내 저축, 내 생활비를 온전히 내가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할까? 아니면 아껴서 여행 갈까? 모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돈을 쓸 때 죄책감이나 눈치가 아니라 내 삶의 만족만 고려하면 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사시던 어떤 어르신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늘 미뤘습니다. 돈이 아깝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 용기를 내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돈을 내 행복을 위해 쓴 것 같아. 경제적 통제권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돈을 내가 관리한다는 건 곧 내 행복을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죠. 결국 혼자는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줄여주고 오히려 돈으로 내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유 4. 건강관리에 집중 가능.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또 직장을 다니느라 자기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운동도 미루고 정기검진도 소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모든 게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내 건강을 뒤로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늘 남편 입맛에 맞춰 음식을 차리다 보니 본인의 건강식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후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만들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요.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은 노후 행복의 기초입니다. 혼자일 때 오히려 자기 몸에 더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즉, 혼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 5. 취미와 자기계발의 무한 확장.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취미와 자기계발의 무한 확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늘 제약이 따릅니다.
시간이 안 맞아 괜히 돈 낭비 아니냐, 집안일부터 챙겨야지라는 말에 나 자신을 미루곤 했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화실에 등록하면 되고,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음악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일정과 목적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이제 와서 무슨 영어냐라며 말렸습니다. 그러다 혼자가 된 후 용기 내어 영어 학원에 등록했고, 결국 해외여행을 다니며 외국인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배우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이제야 알았다. 취미와 자기계발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주는 보물 같은 자산입니다. 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즉, 혼자는 제약의 삶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유 6.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평화.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6번째 이유는 바로 고요 속에서 찾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늘 시끄럽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없고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저녁 산책길에서 들리는 바람과 새소리, 아무 말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늘 집안이 시끄러워서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낍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이고, 혼자가 주는 고요함은 그 선물을 찾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유 7.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회.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7번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혼자일수록 더 활발하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나 노래, 교실, 시니어, 대학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금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보다는 순수한 취향과 관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지내시는 어떤 어르신은 매주 서해 동호회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있을 때보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있을 때 더 많이 웃습니다. 혼자라는 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구와 어울릴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 그 모든 결정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즉,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 통찰 앤드 정리. 지금까지 노후의 혼자가 가장 행복한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자는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자유, 평화, 자기주도성을 회복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 가운데 상당수가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사는 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갈등에서 벗어나고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누리며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전혀 다르다.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될 때 생기는 감정이지만, 혼자 있음은 내 삶을 지배하는 자유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후의 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의 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불안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제적 독립 준비하기.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돈 문제입니다. 혼자 살 때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 저축, 생활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은 큰 자신감을 줍니다. 2. 건강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가볍게 걷기,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3가지만 지켜도 혼자서도 든든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3. 취미와 학습 이어가기. 혼자일 때야말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여행, 봉사활동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노후의 가장 활기찬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늘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동호회, 주민센터 프로그램, 봉사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깁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족 못지않은 큰 힘이 됩니다. 5. 심리적 준비 갖추기.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답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혼자는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혼자가 오히려 더 행복한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자는 자유를 주고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적 통제권을 주며 건강과 자기 개발, 내면의 평화,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더 크게 키워주는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곧 불행이라는 생각은 낡은 편견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혼자는 오히려 나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바꿔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